노년기에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 수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곧 신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옷차림, 피부, 머릿결, 치아, 표정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외모 관리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도 얼굴이 밝아지고 더 젊고 건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70대 이후 외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하는 6가지 외모 관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6가지만 실천해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도 활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 이후 외모 관리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 되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면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옷을 신경 써서 입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놓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습관도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외모 관리는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과 정신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모를 가꾸면 더 활기차고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머리를 정리하거나 향수를 뿌리거나 깔끔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노년기를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입술에 립밤을 바르는 사소한 습관도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외출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모를 관리하면 더 활기차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외모 관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외모와 표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해줍니다. 친구를 만날 때, 동네에서 인사를 나눌 때, 모임에 나갈 때 깔끔한 모습으로 가면 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모를 신경 쓰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외모를 가꾸면서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외모 관리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체중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심장병, 당뇨병, 관절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심한 사람들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마른 체형도 골다공증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도 근육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을 습관화하고 몸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안정되면 외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옷태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져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일 체중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몸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다음으로 피부와 머릿결 상태가 건강을 반영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와 머릿결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 보인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진다면 호르몬 변화나 영양 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피부 탄력과 머릿결 상태도 좋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견과류, 녹색 채소 같은 음식이 피부 건강과 머릿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외선 차단도 필요합니다. 피부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입니다.
머릿결을 관리하면 동안 효과를 줄 수 있고 깨끗하고 정돈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머리를 감고 두피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두피 마사지를 시도해 보세요. 피부와 머릿결을 가꾸는 습관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피부와 머릿결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피부와 머릿결 건강을 챙겨보세요. 다음으로 손톱, 발톱, 치아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톱과 발톱, 치아는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러진다면 칼슘이나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변색된다면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발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발톱 무좀이나 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발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톱과 발톱을 깔끔하게 유지하면 위생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면 깨끗하게 관리하여 잇몸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손톱, 발톱, 치아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옷차림과 스타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기분과 에너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더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한 옷이나 관리가 안 된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항상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어도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옷을 고를 때는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상이 밝은 옷을 입으면 동안 효과가 있고 활기찬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색, 갈색 같은 어두운 색상보다 파스텔 톤이나 따뜻한 색상의 옷이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스스로를 꾸미는 습관을 가지면 기분 전환이 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옷차림이 단정하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한 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자주 입으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더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해 보세요. 다음으로 색상과 옷 선택이 젊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의 색상과 스타일이 젊어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피부톤과 조화되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지, 화이트, 파스텔톤 색상의 옷은 동안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면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옷은 차분하면서도 젊은 느낌을 줍니다.
핑크색이나 연한 노란색 같은 따뜻한 색감은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도 너무 과하게 꾸미기보다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의 핏이 잘 맞으면 몸매가 균형 있어 보이고 더욱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헐렁한 옷보다는 몸에 적당히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도 과하게 사용하기보다 작은 포인트를 주는 정도가 더 멋스러워 보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자주 입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더 생기 있는 색상을 시도해 보세요. 다음으로 신발 선택이 건강한 걸음걸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건강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적다고 합니다. 발이 편안해야 오래 걸어도 피로감이 덜하고 걷는 자세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쿠션이 없는 신발은 발바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발목을 잘 잡아주면서도 적당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발볼이 넓거나 발이 쉽게 붓는 경우에는 여유 있는 사이즈의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꼭 착용해보고 발에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신발을 신중하게 고르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발 건강에 적합한지 점검해 보셨나요? 작은 차이지만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신발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편안한 신발을 착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치아와 구강 건강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치아가 약해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치주 질환이 있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져 심장병이나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루 3번 올바른 양치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와 잇몸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면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미리 점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즐겁게 식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아 건강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틀니, 임플란트, 자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올바른 관리 습관을 가지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칫솔질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약해진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술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매일 깨끗하게 세척하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틀니를 장착한 상태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잇몸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더라도 잇몸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즐겁게 대화하고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틀니나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치과 상담을 통해 개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관리 습관 하나가 치아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치아 건강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씹는 힘이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씹는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영양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위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게 되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씹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씹는 과정에서 턱 관절이 활성화되면서 두뇌 활동도 촉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씹는 힘을 기르려면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보다 적당한 씹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채소, 고기 등을 꼭꼭 씹어 먹으면 턱 근육이 단련됩니다. 씹는 습관을 개선하면 노년기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씹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치아가 약해져서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다면 치아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음식은 꼭꼭 씹어 먹고 씹는 힘을 기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치아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와 머릿결 관리를 통해 더 젊어 보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 습관을 가지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많이 받으면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거나 탄력이 줄어든다면 비타민C,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을 너무 자주 세안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번 정도 세안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너무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 습관을 들여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과 관리 습관을 가지면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비타민 B,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생선, 견과류, 콩류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하면 탈모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철분이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잦은 염색이나 펌은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빠지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영양 섭취와 두피 관리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젊고 활기찬 인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젊어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얼굴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젊고 활기찬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면 얼굴이 처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고 가볍게 층을 낸 스타일은 생기 있어 보이고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어두운 색상의 머리보다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로 염색하면 동안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항상 뒤로 묶기보다는 가볍게 옆으로 넘기는 스타일이 얼굴을 더 화사하게 보이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머리를 정기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정리되지 않으면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미용실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더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스타일 변화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몇 년째 같은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변화를 줘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작은 스타일 변화가 큰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표정이 최고의 외모 관리법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와 스타일을 신경 쓰지만 표정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젊고 건강한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이 처지면 주름이 깊어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을 자주 움직이면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10분 정도 웃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을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동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우에 오 소리를 크게 내면서 입을 움직이면 얼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표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얼굴 주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무표정하거나 인상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주름이 깊어지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표정 변화 하나가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웃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더 젊고 활기찬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밝은 표정과 좋은 인상이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소를 짓고 따뜻한 표정을 유지하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인상을 자주 쓰거나 무표정한 얼굴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표정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도 낮다고 합니다. 작은 표정 변화 하나로도 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정을 밝게 유지하면 대화할 때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나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좋은 인상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표정이 바뀌면 관계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표정 근육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많으면 주름이 생기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정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표정 근육이 굳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기가 어려워지고 얼굴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을 하면 긴장도 줄이고 표정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얼굴 근육을 천천히 이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얼굴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연습을 하면 더 편안한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는 동작을 반복하면 얼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씩 얼굴 스트레칭을 하면 얼굴이 더욱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미소 짓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어깨와 목의 긴장도 함께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도 굳어지고 인상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자주 풀어주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면 더 젊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굴 근육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표정 운동을 실천하면서 더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도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나요? 외모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실천법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외모 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모를 가꾸면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지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나이를 먹어도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도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통점을 실천하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과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취미생활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서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가 더 자유롭고 즐거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순간 삶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차림,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 작은 것에서도 젊은 태도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게 살려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도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인생은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젊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걱정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집니다.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중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불평불만을 줄이고 좋은 점을 찾는 연습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삶이 점점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 인생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생깁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삶이 더 흥미롭고 다채로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60대 이후에도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도 삶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큰 효과를 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도 체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운동을 하면 뇌도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면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함께 운동할 친구나 동호회를 만들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지나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씹고 즐기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면 몸도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을 하면 몸이 회복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기력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낮 동안 적절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들이면 60대 이후에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활력 넘치는 생활하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교류는 삶에 안정감을 주고 추억을 공유하는 기쁨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관계를 유지해보세요.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회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이나 교회, 성당, 사찰 모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교류하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한 번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꾸준히 사회적 활동을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60대 이후에도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 손주들과 자주 대화하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나 최신 기술을 배우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가 쉬워집니다. 스마트폰, SNS 사용법을 익히면 세상과의 연결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관심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더 이상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행, 취미, 건강 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즐기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피하면서도 행복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 생활이 함께할 때 돈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취미를 살려 소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영업, 강의, 글쓰기, 상담 등의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연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무리한 일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활동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직접 벌면 경제적 자립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제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고 생활의 질도 올라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경제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나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이벤트를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가급적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비보다는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지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약과 낭비 없는 소비 습관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줍니다.
경제적 안정과 소비 습관을 조절하면 60대 이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적 안정과 현명한 재정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많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지적 호기심이 풍부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워집니다.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삶이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취미 생활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취미가 없으면 시간이 지루하고 무료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독서, 글쓰기,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은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드닝이나 요리를 하면 자연과 가까워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을 취미로 삼으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진 촬영이나 영상 편집을 배우면 자신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취미로 삼으면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노후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취미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삶의 흥미가 높아지고 지루함이 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색다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이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영상 제작을 배우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선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